그렇더라도 이제 그 보안성 때문에 저희는 BTP를 이 릴레이 방식으로 구현을 하게 되고요. 아마 근데 그 수수료라든지 비용을 이제 생각해 봤을 때 릴레이 타입이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적게 들지 않을까. 그 브릿지 방식, 그 노타리 방식 같은 경우에는 결국 뭐 블록체인을 새로 구성한다든지 노드를 더 추가적으로 만든다든지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서 뭐 게임 시어리 이런 걸 만들어야 된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복잡하거나 비용이 더 많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래서 BTP를 저희는 릴레이 타입으로 만들었고요. BTP의 가장 큰 특징은 이 스마트 컨트랙트 간의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는 프로토콜을 이란 겁니다. 그 스마트 컨트랙트 개발자, 기획 개발자들이 그냥 단순히 이제 보내고자 하는 메시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API 같은 것들 콜하면은 그리고 상대 체인에 어떤 데이터를 전달한다든지 그 메시지를 전달한다든지 뭐 데이터를 가져온다든지 뭐 하는 것들을 할 수 있는 일반적인 프로토콜로 저희가 구현을 해서 적용하고 이제 서비스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뭐 그 최종적인 인터페이스를 보면 메시지를 보내고 메시지를 핸들링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요 기능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릴레이를 이용해서 중간에 TTP 없이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전달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 여러 블록체인을 거쳐서 갈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장성을 가지고 있고요. 다양한 블록체인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스마트 컨트랙트만 지원하는 블록체인이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고 비동기 네트워크 기반으로만 되면서 그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으로 그 데이터를 검증을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 일단 그 전체적으로 스마트 컨트랙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스마트 컨트랙트가 3개 있습니다. BMC라고 하는 BTP 메시지 센터, 그리고 BMV라고 하는 BTP 메시지 베리파이어, BSH라고 하는 BTP 서비스 핸들러라는 이게 크게 3가지 종류의 스마트 컨트랙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외부에 릴레이라고 하는 그 트랜잭션을 옮겨주는 역할을 하는 릴레이라는 하는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계속 보시면 BMC는 그 스마트 컨트랙트 메시지 센터로서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관련 BTP 관련된 트랜잭션을 이제 발생하는 걸 모니터링하고 BTP 메시지를 생성하고 하는 센터 역할을 하는 부분이고요. BMV는 베리파이어, 그 BMC를 통해서 받은 트랜잭션의 어떤 데이터를 BTP 메시지를 검증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게 BMV라고 하면 결국 상대방에서 온 메시지를 검증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BMV는 그 상대방 체인에 맞게 만들어져야 되고 체인별로 하나씩 다 챙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BSH는 이제 그 앱의 서비스에 디펜던시가 있는 서비스 핸들러이기 때문에 스마트 컨트랙트가 이제 다른 블록체인의 스마트 컨트랙트랑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 어떤 스마트 컨트랙트가 있으면 그 스마트 컨트랙트의 종속적인 핸들러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뭐 토큰을 전송하는 예제를 보면 이 토큰은 일단은 락을 먼저 시키는 거고요. 이 BSH를 통해서 토큰 락을 시키고 이제 그 락된 거를 그 상대편 체인으로 보내라라는 트랜잭션을 이제 만들면 이 BSH가 BMC를 통해서 그 이제 BTP 메시지, 상대편으로 보낸 BTP 메시지를 만드는 거고요. 그 트랜잭션을 쏘고 그 트랜잭션을 여기에 저장이 되는 거고 그 저장된 것들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릴레이가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그 트랜잭션이 발생했다라는 메시지를 상대편 BMC로 보내게 되고요. 그럼 상대편 BMC는 여기서 받은 메시지가 이제 밸리드한지 맞는 건지 아닌지를 BMV를 통해서 검증을 한 다음에 그 메시지를 처리해야 되는 서비스 핸들러로 이제 넘겨주고 그 서비스 핸들러가 뭐 이제 그 토큰을 민팅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다시 이제 그 성공했는지 아닌지 그 결과를 다시 릴레이를 통해서 반대편으로 이제 전달해 주면서
이제 만약에 실패하면은 이 락돼 있던 거를 해제를 해야 되고요. 아니면 성공을 하면 성공했다라는 것들을 기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양방향으로 통신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지금 BTP의 장점은 그 중간에 TTP 없이 신뢰성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중간에 블록체인을 별도의 블록체인을 생성한다든지 그 별도의 블록체인을 위한 토큰 이코노미를 만들어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할 필요 없이 릴레이어만 있으면, 그리고 릴레이어 자체가 트러스티가 되지 않아도 얘는 옮겨주는 역할만 하는 거기 때문에 릴레이어 자체가 복잡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구성 자체는 단순해지지 않을까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트 간의 메시지 교환입니다. 이게 코스모스랑 폴카닷을 비교해 보면 그 코스모스는 저희 BTP나 아이콘처럼 어떤 DApp 개발 환경을 스마트 컨트랙트 레벨에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블록체인을 만들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스페시픽한 블록체인을 만들 수 있는 SDK를 제공하는 것이 이 코스모스랑 폴카닷의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프레임워크라고 설명을 드렸죠. 코스모스가 이제 그 텐더민트라고 하는 컨센서스 알고리즘이라든지 P2P 네트워크 또는 그 IBC라고 하는 BTP랑 비슷한 인터 블록체인 커뮤니케이션 모듈 같은 것들을 SDK 형태로 제공하면서 어떤 서비스가 이제 자기만의 블록체인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면 이런 SDK를 조합을 해서 자기들의 그 익스큐션 인바이러먼트를 붙여가지고 만드는 게 이 코스모스입니다. 코스모스 기반으로 테라 같은 것들도 만든 거 보면 이제 블록체인 자체를 만든 거지 그 코스모스 상에서 올라가는 DApp이나 이런 것들을 만든 거는 아닙니다. 이렇게 보면 폴카닷도 마찬가지로 파라체인을 만들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거고요. 그 파라체인이 결국 폴카닷의 릴레이 체인 옆에 붙어가지고 자신만의 블록체인이지만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는 릴레이 체인을 이용하는 그런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입장에서 보면 저희 아이콘의 BTP는 스마트 컨트랙트만 구현하면 되는 그런 좀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BTP는 앞편에 이제 뭐 그런 설명을 드렸을 때 릴레이 타입이 단점이 이제 그런 수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 수수료가 좀 생기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결국은 구현하기 어려워서 구현을 다 하려고 그러면은 좀 수수료도 많이 들고 뭐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파악을 해보면 저희가 이때 이 개발팀에서 결국은 이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까지 연구라든지 개발을 진행해 온 거고 어느 정도 해결이 됐고, 그리고 남은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BTP 2.0이라는 것들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풀어야 되는 기술적인 난제들을 보면 그 메시지 자체를, 그러니까 BTP 메시지를 상대 체인이 이거를 검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상대 체인의 뭐 블록 헤더라든지 블록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뭐 해시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어야 되고 제네시스 블록부터 그 헤더들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블록체인에 가지고 있어야 될, 저장해야 되는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아지고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블록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 데이터가 계속 늘어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데이터가 늘어나지 않고 쉽게 그 블록을 검증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요. 그 부분들이 조금 제일 쉽지 않은 부분일 거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다른 그 솔루션들, 브릿지라고 하는 솔루션들도 이런 부분들이 쉽지는 않기 때문에 그 TTP를 이용해서 블록체인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자신들이 그냥 TTP가 돼서 브릿지를 이용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로브 메시지랑 마찬가지로 이 릴레이 자체가 어떤 TTP가 아니기 때문에 릴레이가 어떤 비전팀이 되어도 동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3자의 개입 없이도, 제3자 개입 없이도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어떤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풀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BTP를 하면서 좀 적용했던 기술들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제3자의 도움 없이, 신뢰 없이, TTP 없이 메시지 전달하기 위해서 릴레이 타입을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이 머클트리 어큐뮬레이터라든지 메시지 파티셔닝, 블록 컨트롤, 멀티 릴레이 같은 경우는 이쪽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하나씩 저희가 적용해서 만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릴레이에 대한 리워드를 주기 위해서는 요거는 이제 BTP 레벨에서 뭔가를 한다기보다는 서비스 레이어에서 1레이어를 위한 보상 구조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상에 보면 이제 릴레이가 여러 개 동작하게 되고 그 릴레이의 어베일러빌리티 같은 것들을 보장하기 위한 보상 같은 것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 부분들이 논의되게 되는데 아직 그 구체적인 서비스를 저희가 붙이진 않았기 때문에 보상에 대해서는 아직 더 고민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그 적용된 기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머클트리 어큐뮬레이터인데요. 처음에 그 릴레이 타입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이야기 드렸던 게 이 베리파이 하면서 상대편의 블록들을 다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편의 제네시스 블록부터의 모든 블록 헤더라든지 해시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야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만큼 다 가지고 있으면 이제 저장 공간도 많이 차지하게 되고 컴퓨테이션도 많이 차지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 BMV가 소비하는 그 가스, 수수료 같은 것들도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블록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 데이터가 많아질 테니까 어떻게 보면 서스테이너블한 솔루션이 안 되는 거죠. 이게 계속 쌓이고만 있기 때문에 결국은 오버플로가 날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결할 필요가 있어서 머클트리 어큐뮬레이터라는 것들을 사용했고요. 그 머클트리 어큐뮬레이터라는 거는 그 머클트리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머클트리의 그 루트 부분만 이 BMV가 가지고 있으면 이 나머지 이런 값들이 존재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증명을 쉽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머클 패스를 이용해서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BMV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 정보가 최소화될 수 있다라는 것에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거는 그 개념 자체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세하게는 여기 머클트리만 루트만 이제 참조를 해서 계산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계산 양이라든지 저장 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최소화될 수 있다는 것이 생각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릴레이 하는 게 메시지가 그 블록체인마다 트랜잭션에 대한 크기, 그리고 트랜잭션의 그런 사이즈에 대한 제한, 이런 것들이 다 다르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수수료도 다를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맞춰가지고 메시지 자체를 나눠서 좀 전달한다든지, 아니면 한꺼번에 모아서 전달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하나씩 보내는 것보다 모아서 보내면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나눠서 보내는 거는 블록 크기 제한이 있을 경우에 나눠서 보내는 것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BTP에 다 적용이 돼서 이제 이런 릴레이 되는 메시지에 대한 블록 컨트롤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릴레이의 장점이 보안성이긴 한데, 단점이 또 있는 게 릴레이가 데이터를 전달을 안 하면 이제 BTP가 제대로 동작을 안 하겠죠. 그래서 릴레이 자체가 항상 그 데이터 어베일러빌리티를 보장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얘가 죽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일부러 안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돼서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릴레이 자체를 멀티플로 이제 가져갈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릴레이 하나가 먼저 이제 트랜잭션을 보내면 나머지는 그 트랜잭션이 리젝되는 형태로 그 구성되어 있어서 어쨌든 릴레이가 여러 개 있어서 그 데이터
BMC 메시지의 어베일러빌리티도 보장할 수 있는 구조도 지금 적용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작년에 그 아이콘 2.0으로 이제 업그레이드하면서 그 주된 아이콘 2.0의 주된 목적이 BTP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BTP를 위해서 블록 구조라든지 API라든지 뭐 컬트리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바꾼 거고요. 지금은 BTP 1.0이 적용돼 있어서 BTP를 이용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좀 몇 가지 제약이 있어서 일부 이제 신규로 생기는 그런 블록체인들과 연동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런 블록체인들과 연동을 실제 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BTP 1.0이 지금 아이콘 망에 적용이 돼서 하고는 있지만 이더리움이라든지 이더리움 계열의 이미 만들어진 그런 블록체인들과 연결하기는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이제 그 블록에 대한 검증을 상대편에 대한 블록에 대한 검증을 스마트 컨트랙트 레벨에서 하다 보니까 그 스마트 컨트랙트의 컴퓨테이션 양이라든지 저장해야 되는 데이터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수수료가 많아질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그 상대편에서 사용하는 그 해시 함수, 그러니까 블록을 해시를 만들어서 해시를 검증하게 되는데 그 해시 함수라든지 관련된 크립토들이 조금씩 다르면 그 부분들을 구현을 해서 넣어야 되는데 현재 아이콘에서 쓰는 그 크립토가 이더리움이나 이더리움 계열 포크한 것들이 사용하는 크립토가 조금 달라서 아이콘에 있는 블록을 이더리움에서 검증을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더 추가를 해야 되는데 추가를 한다는 게 이더리움 쪽에 하드포크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그런 상황. 그래서 BTP 1.0 같은 경우에는 새로 뭔가 블록체인을 만들어서 이런 크립토 함수들을 넣을 수 있으면 당연히 이제 BTP 1.0이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수수료를 적게 낼 수 있는 구조이면 또 적용이 가능합니다. 원래 BTP 1.0는 저희가 퍼블릭에 적용한다기보다는 프라이빗에 적용할 목적으로 먼저 만들어졌기 때문에 수수료나 해시 함수 같은 것들을 이제 처음에는 고려를 하지는 않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퍼블릭 적용했을 때 그런 이슈들이 좀 있어서 현재는 BTP 2.0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중이고 올해 내로 이제 개발을 해서 2.0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그 2.0의 주된 내용은 BTP 1.1일 때 이 크립토 라이브러리라든지 그 이제 오퍼레이팅 코스트 수수료 같은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특히 이제 뭐 이더리움이라든지 뭐 클레이튼, 솔라나 이런 쪽, 바이낸스 체인 이런 쪽이랑 연결을 기존에 있던 거를 연결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그쪽에 뭔가 크립토 라이브러리를 바꿔서 하드포크 시키기는 쉽지는 않으니까 여기서처럼 아이콘 블록이 이제 만들어지고 이 아이콘 블록을 어떤 해당 블록체인에 맞는 블록으로 다시 만든 다음에 랩핑하는 거죠. 랩핑한 다음에 이 블록을 가지고 BTP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 블록체인이 아이콘 블록체인의 해시 함수를 가질 필요도 없고 그냥 쉽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 거가 있죠. 그래서 이런 컨셉으로 진행하게 되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메인 체인이고 이게 이제 그 BTP를 위한 서브 채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더리움 같으면 이게 뭐 하나의 샤드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개념으로 지금 BTP 2.0을 진행을 하고 있고 실제 2.0 자체는 이거보다 제가 설명드린 것보다 좀 더 복잡한 걸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기능들을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 아무 스마트 컨트랙트나 호출할 수 있는 기능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들어가고 뭐 수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BTP 2.0은 이제 좀 설계가 어느 정도 돼서 구현이 들어가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개할 수 있는 자리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BTP랑 IBC, 코스모스의 프로토콜입니다. 이 부분을 비교를 해서 아마 다른 분들도 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비교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 IBC, 코스모스의 IBC랑 저희 BTP랑은 똑같이 그 릴레이 타입, 그러니까 그 블록프루프 라이트 클라이언트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 릴레이 되는 메시지가 블록 헤더랑 헤더랑 메시지랑 프루프가 이게 전달이 되고요. 그래서 적어도 정직한 릴레이어가 하나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무조건 데이터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건 하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데이터가 그러니까 변형되면은 뭔가 조작이 되면 그 조작되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큰 문제는 되지 않고, 근데 일단은 전달은 돼야 된다라는 거고요.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릴레이어가 발생시킨 트랜잭션 수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조정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어떤 블록의 상대편 체인의 블록 헤더를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계속 트랜잭션을 보내느냐, 그 일정 수준, 일정 개수 사이, 그러니까 어떤 BMC에서 메시지가 생기면 보내느냐, 이런 정책들을 고려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IBC 같은 경우에는 그 트랜잭션 헤더, 그러니까 생길 때마다 그 헤더를 계속 업데이트하는 방식이긴 한데, 이 부분도 저희랑 고민하는 부분들이 거의 비슷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다른 구현을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거의 IBC랑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기반이 되는 기술이 비슷하기 때문에 좀 이제 거기서 사용하는 IBC에서 사용하는 구성이나 모듈 같은 것들로 좀 비교를 해보면 똑같이 릴레이어가 존재하고요. 이 BMC랑 BMV 레이어가 이 IBC 핸들러라고 하는 부분의 클라이언트랑 커넥션에 해당하는 부분을 만들게 됩니다. 이 IBC는 저희가 BMC, BSH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 대신에 커넥션이나 채널, 패킷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각 그 어플리케이션이 아니라 이 모듈이죠, 모듈이라고 표현되는 부분들이 패킷을 만들어서 그 채널로 보내면 이 커넥션에 따라서 이 모듈로 데이터가 전달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보면 거의 비슷한데 용어가 다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얘는 스마트 컨택트가 아니고 얘는 스마트 컨택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폴카닷이랑도 좀 비교를 하는데, 폴카닷, 아까 IBC는 프로토콜 레이어에서 저희가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비슷한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프로토콜 레벨에서 할 수 있는데, 폴카닷은 전혀 또 다른 방식이죠. 그래서 프로토콜 레벨에서 저희가 비교를 할 수 있지는 않고요. 그 전체 네트워크 레이어에서 이제 보면은 좀 비슷한 부분, 구조를 좀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릴레이라는 게 원래는 그 블록체인 하나랑 다른 블록체인이랑 연결하기 위해서 하나씩 필요한 거죠. 그러면 N개의 블록체인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N 곱하기 N개의 릴레이가 있어야 됩니다. 이론적으로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릴레이가 너무 많아지면 복잡도가 굉장히 증가하고, 그 N 곱하기 N개의 BMC가 블록체인에 존재한다라고 하면은 너무 이제 컴플렉시티가 높아지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방식은 이제 그 백서에도 나와 있지만 이 아이콘망이 넥서스라는 것이 돼서 이제 다른 블록체인들을 다 연결을 하고 A에서 B로 가고 싶을 때는 아이콘을 거쳐서 가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면 A는 그 아이콘에 대한 BMC 하나만 있으면 되고, B도 아이콘에 대한 BMC 하나만 있으면 되고, 아이콘이 모든 것들을 중앙에서 커브 형식으로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구성이 간단하고, 상대 블록체인은 아이콘에만 연결하면 된다라는 게 되는 거고요. 이 개념들을 거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폴카닷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걔네들은 넥서스가 아니라 릴레이 체인이라는 게 있고요. 그 릴레이 체인에 이 밸리데이터들이 쭉 이제 존재하게 되고, 그 밸리데이터들이 이 파라체인에서 들어오는 트랜잭션에 대해서 검증을 한 다음에 해당 다른 그러니까 타겟이 되는 파라체인으로 릴레이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이 밸리데이터들이 이제 존재하는 망이 있고요.
파라체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런 서드 파티 블록체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파라체인 A에서는 이 콜레이터라고 하는 부분 노드가 있어서 파라체인에서 발생하는 트랜잭션, 그러니까 다른 데로 보내야 되는 트랜잭션들을 모아서 이 밸리데이터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밸리데이터가 그 트랜잭션의 그러니까 그 검증 같은 것들을 한 다음에 이제 이 B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구성을 보면 또 뭐 거의 이렇게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동작한다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BTP랑 코스모스, BTP랑 콜카다 이렇게 바로 비교는 하기는 쉽지는 않은 구성이라고 이야기를 이미 드렸었고 그렇게 돼 있고 굳이 비교하자면 BTP랑 IBC 프로토콜 비교할 수 있고요. BTP가 아닌 아이콘이랑 콜카다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나온 문서들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특히 여기 BTP 2.0 이제 아키텍처 인트로덕션이 있는데 아주 기본적인 레벨에서 지금 돼 있고 이거 외에 더 이제 지금은 좀 더 이제 설계 부분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요거 일단 인터랙션을 보면 조금 더 BTP에 대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 문서들은 제가 봤을 때 이제 인터체인, 인터오퍼러빌리티에 대해서 조금 깊이 있게 정리를 하거나 설명을 해준 자료라서 좀 읽어보면 이해하는 도움이 되는 그런 문서들입니다. 참고해 보실 만할 것 같습니다.